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싸우는 거는 도대체 어떤 통계가 맞냐, 통계를 뭐 체리피킹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몇 주 동안 뭐 상승률이 뭐 얼마나 둔화했다 뭐 이런 거 한번 짜게도 쓸모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집값 통계 가지고 하도 얘기가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대체 집값은 얼마나 오른 거야? 헷갈리는 집값 상승률 총정리입니다. 뉴스에서 뭐 이번 집값이 이번 정부 들어서 뭐 14% 올랐다, 뭐 52% 올랐다, 뭐 아니다 43%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좀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어떤 수치들을 쓰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쓰는 게 감정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있고요. 또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있고, 또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또 아파트 중위 가격 조사가 있고요. 또 민간에서 쓰는 KB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있고요. 또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또 아파트 중위 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이제 민간기관이 같은 명칭의 통계를 하나씩 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공공기관에서는 뭐 정책이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격의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공표를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활용할 때 어떤 기본적인 표본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위해서도 민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수치들이 다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보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어느 때는 같은 주인데도 네. 저번 주 집값이 떨어졌다. 네. 어떤 날은 뭐 14% 올랐다, 뭐 25%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네.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 5월부터 지금 네네. 2020년 5월까지 전체적인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한번 그 차이를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를 한 건 13.6%입니다. 근데 KB국민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거의 9%포인트 차이 나네요. 네, 거기에 그 아파트 중위 가격 조사를 보니까 57.6%인데 또 KB에서 52%가 현재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아파트 따로 또 주택 따로기 때문에 주택하면은 또 다세대, 뭐 다가구, 빌라 이런 거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10% 정도 나더라고요. 네, 주택 가격 동향 지수 지적하신 것처럼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주택의 유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격차가 크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 인력도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표본도 그렇고 조금 대충하고 좀 엉성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조사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료에서도 좀 같이 해서 견제랑 균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몇 퍼센트나 상승한 거예요? 뭐 이번 정부 3년 동안? 네, 지금 43.5%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군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향 조사들, 이 각 수치들이 왜 다른지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조사 방식하고 표본, 그리고 계산 방법,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수가 월간 조사, 주간 조사 또 따로 있는데, 월간 조사는 17,000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주간 조사는 9,4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KB는 3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수가 좀 차이가 나고, 그 실거래 가격 조사라는 거는 그 달에 실거래 신고한 주택을 전체를 표본으로 삼고요. 그 조사 방식도 다른데요. 감정원 같은 경우는 조사원,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이 각 지점에서 호가를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반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 조사 역시 뭐 감정원에서 직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감정원에서는 뭐 제번스 지수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뭐 표본 변동률들을 조사해서 기하 평균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은 산술 평균으로 할 때는 뭐 거리가 100km인 곳을 시속 100km/h로 갔다고 치고 올 때는 200km/h로 갔다 치면은 평균 시속 150km/h죠. 근데 기하 평균으로 하면은 갈 때는 1시간에 갔지만 올 때는 30분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평균 시속은 133km/h가 된다. 가중치도 달라요. 감정원이랑 KB 주택 가격 동향 조사는 주택 재고량,
전체 주택 재고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나온 수치에서 가중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거래 가격 조사는 그 달의 주택 거래량을 가중치로 두거든요. 왜냐하면 그 달에 유달리 비싼 아파트만 위주로 거래가 됐을 수 있고 너무 가격이 낮은 아파트만 거래가 됐을 수 있으니까 주택 거래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감정원 같은 경우는 조사원의 주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고, KB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호가 주관이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표본수도 다르지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싸우는 거는 도대체 어떤 통계가 맞냐, 통계를 뭐 체리피킹 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유리한 통계만, 뭐 집값이 많이 안 오른 통계만 갖다 쓰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른 통계만 갖다 쓰고 뭐 이런 말이에요.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 통계들을 좀 신뢰를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이용하고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실생활에서는 공인중개사하고 그렇죠. 대면을 한다든지, 또 대출을 받으려고 실행을 하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매수자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실행을 해서 주택을 마련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흐름을 읽는 데는 KB가 맞긴 하지만 신뢰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감정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감정원이라는 건 그 실거래 조사. 그렇죠. 저도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가장 믿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위 가격 지표. 네. 실제로 실거래 가격 지수랑 그 중위 가격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해요. 그나마. 네. 그나마 아파트 중위 가격 조사한 게 이게 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57% 올랐다 했는데, 실거래 가격 지수로 봤을 때는 43%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나마 가격 차이가 다른 지표보다는 조금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정확한 건 그 단지 찍어보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제일 어쩌면 신뢰하기 어려운 거 이제 또 판단을 한다면은 이 동향조사가 뭐 KB가 됐던 그 감정원이 됐던 정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심리지수를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하긴 심리지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부동산 투자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저는 수급지수, 그리고 심리지수, 네. 그리고 그 동향조사 절대 안 보고 그 주변 지역의 단지들을 찍어봐요. 이 지역의 단지들의 가격들이 이렇게 움직여 왔구나. 네.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뭐 0.몇% 이런 동향보다는 전혀. 심리지수하고 수급지수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몇 주 동안 뭐 상승률이 뭐 얼마나 둔화했다 뭐 이런 거 진짜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뉴스를 보시는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요번에 뭐 다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통계가 나오는 주체가 되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수치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을 잘해야겠다라는 정도만 얻으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늘더라고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콕TV가 이제 드디어 길을 찾기 시작해서 킬러 콘텐츠 2개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저희 방송,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방송하고 분양 정보를 소개해드린 주간 분양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콘텐츠로 정리를 해갈 테니까요. 요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